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1번입니다. 2024년도 10월 1일 주식회사 JB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서 자본의 규모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원래 원본은 증자 형태인데 저는 반대로 감자 형태로 이제 만든 문제예요. 자, 그 중에 주식의 5천주, 액면금액 5천원, 시가 4천원에 매입 소각하기로 결정합니다. 4천원에 이제 매입 소각 결정하고요. 대금 보통예금에 이차하여 지급하였다. 그래서 이 거래에서 감자 차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일단은 감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자면은 감자 맛있죠? 그 감자가 아니고, 자, 감자는 자본의 규모를 감소한다. 감자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증자죠. 자본의 규모를 증가시킨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자본의 규모를 감소시킨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 자본금을 줄인다는 의미가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자본금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자변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5천원에 5천 주니까 2,500만원이 돼요. 이렇게 되죠. 돈 받은 거 아니죠. 돈 준 거기 때문에. 돈은 얼마 줬어요? 시가 4천원에 매입 소각했으니까 보통 예금 2천만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감자를 했어요. 감자를 할 때 액면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액면금액하고 시가를 봤을 때 액면금액만큼 더 적게 이제 매입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5천원의 기준을 봤을 때 4천원의 매입 소각을 이제 태워버리면은 그만큼 금액이 남는 의미가 돼요. 근데 반대로 액면 금액과 기준을 했을 때 시가 금액이 더 많이 이제 소각을 했을 때는 내가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손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감자 차익이에요? 감자 손실이에요? 감자 차손이에요? 그렇죠. 감자 차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1번에다 몇 번이냐면은 올바른 분계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2번입니다. 다음 중 설명하는 내용에서 올바른 것은 입니다. 자, 가로를 이제 보면은 가로는 자본거래, 손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거래는 자본잉여금을 뜻하고 손익거래는 이익잉여금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아니라고 하면은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도 아니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밑에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로는 해당하는 대표적인 계정 과목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등 해당한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도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주식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어디에요? 분류 자체가. 그렇죠.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그렇죠.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3번입니다. 다음 중 실현주의에 의한 수익 인식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여기서부터 현타 와가지고 문제를 창작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문제가 거의 이거는 좀 그대로 아마 가는 걸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1번입니다. 수익은 실현주의에 따라 인식하는 것은 현금 등 입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거는 현금주의죠. 현금 등 입금하는 경우는 이건 현금주의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실현주의는 말 그대로 수익이 실현되었다는 의미, 그러니까 돈을 받든 안 받든 일단은 실현됐다는 의미가 실현주의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수익 획득 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의 거래와 경제적 의무를 거의 대부분 이행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효익과 위험을 다 이전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되고 경제적 의무를 거의 대부분 이행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수익 획득 과정이 완료되거나. 책에 있는데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책을 보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회계관리 2급 책이 지금 저한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인터넷 참고를 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수익 획득 활동으로 인한 현금 또는 현금 청구권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거래처의 신용도가 높다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문제 어디서 봤는데 내가 5회차인가? 2024년 5회차 원본에 보면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 획득 과정은요, 신용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상대방이 돈 안 주면 우리도 자금 안 돌아가요. 돈 주면 우리 자금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돈을 받음으로써 우리도 다른 업체에 돈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금이 돌아가는 의미가 되는 건데, 상대방이 돈 안 주면은 우리도 자금 안 돌아가요. 이 신용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수익 획득 과정은. 그러면은 앞으로 거래할 때는 우리는 그 신용도 A나 뭐 BB 플러스까지만 거래하겠습니다 라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이거는 신용도하고 봤을 때는.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제조업의 경우 실현주의에 의한 수익 인식 시점은 제품의 제조 완료 시점이다. 아닙니다. 실현주의의 수익 인식은 제품 완료 시점이 아니고 이제 인도 기준 보는 게 맞는 거죠. 판매 시기죠, 말 그대로. 물건 다 만들었다 해서 이건 수익 아닙니다, 바로. 이거는 그냥 재고 자산일 뿐이죠. 그래서 이 해당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4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12월 말 결산법인에 해당합니다. 화재보험료는 3월 1일부터 2년간 360만원을 미리 납부합니다. 해당하는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해당하는 기간의 비용은 각 연도별로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2년짜리, 그러니까 즉 24개월짜리 계약을 하는 문제입니다. 총 금액은 360만원이고요. 이거를 24개월로 나눠버리면은 15만원 나옵니다. 월 1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와요. 자,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는 어떻게 인식할까 하면 2024년도는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에 대한 비용으로 인식해주면 되고, 2025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12개월만큼 비용을 해주면 되고, 2026년도에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치만큼 비용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10개월이고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12개월이 되는 거고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2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월 15만원씩 24년도는 10개월로 잡으면은 150만원의 비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025년도는 월 15만원씩 12달 다 잡으면 얼마? 180만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2개월치만큼 15만원에서 다시 2개월치 잡으면은 30만원이 됩니다. 그럼 30만원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5번입니다. 다음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B는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문제긴 하지만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 두 개 나눠져 있어요. 영업수익은요, 무슨 매출로 많이 끝나요. 거의 다 매출이다. 예, 거의 다. 근데 영업의 수익은 무슨 처분손익, 무슨 처분손익이 아니라 처분이익, 평가이익, 그 다음에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임대료. 이런 계정 과목이 다 수익인 거죠. 그러면은 영업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예요? 부산물 매출,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거는 영업 수익에 해당이 돼요. 임대료는 뭐예요?
이거는 영업 외적 수익. 그 임대료 수익과 임대료는 엄연히 다릅니다. 임대료 수익은 매출 수익으로 보고요. 업체 종목이 이제 그 부동산 업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임대료는 부동산 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되죠. 영업의 수익으로 보아줍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이냐면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6번입니다. 다음 중 기업 회계 기준에 해당하는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봅시다. 수익은 실현주의 맞죠? 비용은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연분계랑 발생분계를 뜻하는 의미로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이고요. 비용과 수익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냐?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법인세라고 있는데, 법인세에 대한 내용이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회계 쪽에서는 이 의미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비용과 수익 둘 다 뭐예요? 총액주의. 순액주의라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7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매출 총이익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매출 총이익. 자, 총매출액 얼마예요? 1,550만원. 그렇죠. 여기에서 매입 애누리비 환출과 총 매입액을 같이 묶어주고요. 그다음 기초재고액, 기말재고액을 이렇게 해주면은 뭐가 돼요? 매출 원가가 나오는 거죠. 자, 매출 총이익 산식이 뭐예요? 그렇죠.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총매출액 외에는 매출 애누리미 하니까 이런 부분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는 거고요. 1,550만원. 자, 이렇게 되고 매출 원가는 이제 총 매입액 1,100만원에서 매입 애누리 및 환출이 차감나고 1,050만원 되는 거죠. 기초재고에 500만원 더해주고 기말재고에 300만원을 빼줍니다. 얼마냐면은 1,250만원. 선생님 복리후생비는 왜 안 해요? 라고 하면은 복리후생비는 판관비이기 때문에 영업 손익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총손익에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페이크인 거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얼마예요? 그렇죠. 300만원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나온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8번입니다. 다음 판관비로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 그러니까 판관비가 다 맞으면은 정답, 그 중에 아니라면은 정답이 아닌 거예요. 자, 봅시다. 판관비인 것만 먼저 한번 딱 훑어봐요. 자, 여기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겠고, 여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판관비로 모두 해당되는 부분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씩 볼까요? 미지급 비용은 비용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부채죠. 그 다음에 기타의 대상값비, 이거 판관비로 오해받는데 이거는 그 영업 외비용입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 기부금, 잡손실, 매도가는 증권, 처분 손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의 비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올바른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9번입니다. 결산은 예비 절차와 본 절차로 구분됩니다. 다음 중 본 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비 절차인 경우에는요, 수정전 시산표에 관련된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준비 과정인 거죠. 다시. 자, 여기서 예비 절차는 수정전 시산표, 정산표,
재고조사표 이런 부분에서는 예비 절차예요. 분기점 마감은 본절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절차에 해당하는 부분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이금 문제 30번입니다. 다음 중 수익의 발생과 관련 있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발생하고 이연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발생은 12월 말자에 돈을 받았냐 이제 못 받았냐 이제 그런 사항으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미수하고 미지급으로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연분계는 내년도에 해당하는 수익과 비용을 제외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받은 거에 해당되겠죠. 성급, 선수가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수익의 발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뭐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미수 수익이 되겠고요.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